자, 지금 시간이 2022년 8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오전 2시 48분. 자, 이번 동영상은 최근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1500에서 지금 13,00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상승폭이 2,500포인트 정도 됩니다. 2,500포인트. 와, 그럼 거의 뭐 20% 넘게 상승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야, 이제 바닥이 나왔고, 드디어 대세 상승이 시작되었다. 라는 분위기죠.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이 미국 증시로 봤을 때는 상승의 시작점일 수도 있어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월봉에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월봉에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닿으면 상승이 와요. 보통 그래요. 제가 SOXS랑 그 다음에 SQQQ를 거의 1년 넘게 들고 있었는데 제가 팔아버렸죠. 5월이랑 6월이랑 나눠서 판 것 같은데요. 5월 달에는 SQ를 팔았고 6월 달에는 삭스를 팔았습니다. 근데 팔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에 월봉이 도달했기 때문이에요. 월봉이 도달하면 거의 가격적인 메리트를 상실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11,200 정도 도달했을 때 스큐를 팔았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00대인가? 하여튼 2,600대 언저리에서 제가 아마 2,500대 진입하고 얼마 안 돼서 팔아버렸을 거예요. 그 후에 사실은 이제 미국 증시는 너무 어려워요. 변동성이 너무 크고 너무 어려워서 되도록이면 그냥 국내 증시에 있는 고버스 상품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스큐랑 삭스를 팔고 나서도 하방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라는 얘기는 계속 드렸죠. 근데 워낙 이제 뭐 경기 침체 이야기도 있고 뭐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트의 문제를 떠나서 하방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시고 이게 이제 증시가 반등하니까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하방에 투자한 나는 망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부정할 수는 없어요. 지금이 상승의 시작일 수 있다라는 걸 부정하면 안 돼요. 실제로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이 대세 상승이 시작이 아니라 그냥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무조건 상승이야. 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나? 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 과연 이런 일이 존재했냐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대세 상승으로 간 건가? 대세 상승으로 가는 게 맞다면 지금도 대세 상승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 반등이고 반등치고는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일단 이제 국내 증시만을 보고 판단을 한다면
대세 상승의 시작은 사실 대형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대형주를 매집하면서 대세 상승이 시작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지금 국내 증시는 대형주의 매집은 아니거든요. 특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매집은 제가 봤을 땐 없어요. 그러면 국내 기업 중에 시총 1위와 3위인데 1위와 3위를 제끼고 대세 상승을 시작한다? 제 머리에는 없는 데이터입니다. 지금 개인이 고퍼스를 많이 사요. 개인이 고퍼스를 많이 사는데 개인이 매수한 고퍼스보다 삼성전자를 더 많이 사요. 삼성전자를 더 많이 사고 있다라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개인이 고퍼스를 매수해서 지수가 오르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를 매수하면 지수가 올라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나오는 매수치고는 그렇게 질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흐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보통 이제 증시가 오를 때 개인을 손절시켜야 돼요. 개인을 손절시키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바닥 대비해서 한 2조 정도 손절을 시켰습니다. 2조 원 정도의 손절 물량이 나왔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2021년 12월 달에 개인이 얼마를 매도했냐면 최대치 갔을 때 9조예요. 9조. 12월 달에 9조를 매도하고도 그때 400까지 올랐잖아요. 370에서 400까지 상승했습니다. 개인이 9조 매도해서. 아마 종가 기준으로는 한 6조 원대? 6조 원대 매도를 했었는데 그러고도 100% 빠졌어요. 100%. 개인이 9조 원을 매도하고도 그 이후에 100%가 빠졌는데 지금은 2조예요. 2조. 7월, 8월 현재까지 포함해서 개인이 매도한 게 2조입니다. 그러면 이건 12월 달 대비해서도 질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바닥이 아닌데도 9조를 매도하는데 바닥에서 2조를 매도한다? 일단 그게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매집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게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냐. 일시적인 반등이고, 일시적인 반등에서도 과연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오느냐.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비교 화면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이게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존재해요. 그냥 이게 무조건 오르고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은 현재예요. 엄청나게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막 몇 주 동안 막 미친 듯이 막 올라왔어요. 하나, 둘, 셋, 넷, 5주 동안 진짜 강한 상승세가 왔습니다. 그런데 좌측을 보시면 더 강한 하락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세 이전에는 더 큰 하락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상승세만 보는 거예요. 이전에 존재했던 하락세는 안 봐. 근데 지금의 상승세는 과거의 하락세에 비하면 아직은 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힌트입니다. 자, 잘 보시면 여기도 강한 하락세가 있었어요. 이게 언제냐? 2007년 12월 달입니다. 강한 하락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반등했다가 여기도 반등했죠. 강한 하락세가 있고 반등했다가 재차 하락했어요. 자, 강한 하락이 있고 반등했다가 재차 하락했죠. 자, 보세요. 자, 강한 하락이 먼저 있고 약하네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를 두 번 찍어서 이거 안 되나요? 안 되나 보다. 요거를 요 선을 찍어야 되는데 두 번 찍으면 여기 색상을 좀 강하게 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자
보이시죠? 첫 번째 강하게 하락을 내리꽂고, 예,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을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재차 내리꽂은 다음에 올라갔어요. 예, 요렇게, 예, W자 형태로 올라가는 게 특징이고, 여기가 외바닥이에요. 외바닥. 이게 쌍바닥이 아닙니다. 이쪽이 바닥이고, 이쪽이, 저점을 높인 게 아니라, 저점을 낮춘 상태에서 외바닥으로 올린 거예요. 자,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내리꽂고 올라갔다가, 그죠? 바닥을 내리꽂고 나서, 예, 올렸습니다. 요 모델과 요 모델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게 언제 모델이냐면, 예, 2017년도 12월 달 이후의 흐름입니다. 주봉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과거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갑니다. 자, 지금 오르기 시작하죠. 자, 여기도 미친 듯이 올랐죠? 보이세요? 예. 여기가 오른 것만큼 여기도 올랐어요. 예. 여기가 오른 것만큼 여기도 올랐습니다. 예. 여기도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 뒤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음봉으로 눌렀죠. 예? 음봉으로 눌러서 이렇게 꺾였잖아요. 예? 이게 꺾였습니다. 음봉으로 눌러서 이게 꺾였어요. 예. 꺾였습니다. 그 뒤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하나 죽였어요. 음봉으로 하나 죽였더니 차트가 죽어버렸어요. 예? 차트가 죽었는데 차트가 죽고 나니까 줄줄줄줄 흘러요. 자, 이게 6월입니다. 그럼 7월로 가볼게요. 오? 7월로 갔더니 올라가기 시작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죠? 올라가기 시작한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8월로 갔더니 한 번 더 올라요.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반복해요. 여기서 한 번 올린 거 내렸다가 또 한 번 올렸어요. 그럼 9월달은 어떻게 됐을까? 예, 다시 되돌렸습니다. 보세요. 자, 내리고 반등했다가 눌렀다가 한 번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기를 못 넘어요. 이 고점을 못 넘는다고요. 지금 만들어 놓은 이 고점을 넘지 못하고 올라갔다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이 전고점을 못 넘은 거죠.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 리먼이 망했죠. 예. 그렇게 해서 리먼이 망했어요. 근데 리먼이 망하기 전에 요렇게 하락했잖아요. 예? 예. 리먼이 망하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이게 리먼이 망한 건데, 예. 그 전에 보시면, 예.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급등이 2번 나와요. 예. 급등 구간이 2번 나옵니다. 2번. 우리는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 리먼 때 폭락했으니까 하방에 투자했으면 돈 많이 벌었겠네. 누구나 다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예, 리먼 전에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2번 나왔다는 얘기예요. 보이시죠? 한 번, 2번, 그리고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와, 이걸 견딜 수 있을까요? 이 하락을 보기 전에
이 상승을 견뎌낸다라는 거는 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에 하락이 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하락이 큰 게 먼저 왔잖아요. 지금 이 상승이 먼저 온 게 아니라 하락이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거 왜 반등하는 걸까? 그죠? 이거 반등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월봉으로 보시면 돼요. 자, 월봉으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5월 31일 기준으로 이 월봉을 보시면 어떤 게 보이냐면요. 잘 보세요.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세요. 예, 여기가 볼벤 하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볼벤 하단 정도 되니까 이걸 감아 올린 거예요. 이렇게 쭉 감아 올렸어요. 쭉 감아 올렸는데, 예, 결국엔 어떻게 됐다? 월봉으로 보시면, 자, 예, 한 방에 눌렀죠. 한 방에 눌렀잖아요. 이 한 방에 끝난 거예요. 자,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우와, 이거 뭐 이제 드디어 대세 상승 시작이네. 그랬는데, 예, 월봉으로 한 번만 누르면 끝나요. 예, 그러고 나서, 자, 골로 갔죠. 그쵸? 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예. 보이세요? 자, 보이시죠? 예.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이거예요. 자, 여기서 볼벤을 찍고 오른 봉이 요거예요. 요거. 예. 볼벤을 찍고 오른 봉은 이거고, 볼벤 근처에서 올린 건 이거예요. 예. 두 개의 구조가 있어요. 두 개의 구조. 요게 3월이고, 요게 7월이에요. 자, 이걸 주봉으로 보면요. 두 번의 상승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게 3월이고, 요게 7월이에요. 근데, 어땠다? 두 번 다 강한 상승이 나왔죠? 예. 두 번 다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내리고, 올리고. 그죠? 여기도 강하게 내리고, 반등했다가 죽이고, 올렸다가 내리고, 올렸다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 그냥 계속 내리꽂는 게 아니에요. 올렸다가 떨어져요. 올렸다가. 그럼 왜 이거 올렸다가 떨어지지? 예. 올렸다가 내리는 이유는, 올리면서 매트릭스가 생겨요. 여기 1구간.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는 동안 여기 1구간이 쫙 쌓여요. 예, 여기 내렸죠. 내리는 구간, 여기 0구간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상승 구간이 돼요. 0구간을 쌓았기 때문에 잘 보시면,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승 구간이에요. 예? 여기서부터 0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투자 심리도가 한번 오르면 올라가요, 계속.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서 빠지면서 여기가 0구간이 쫙 쌓이고, 여기서 쭉 올리면 여기 1구간이 쌓이죠. 그러니까 1구간에는 오히려 내리기 좋은 거예요. 자, 1구간에 내리기 좋죠. 다 쓰면 여기 0구간 또 생기죠. 그리고 여기가 1구간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면 하방이고 오르면 상방이에요? 아니죠. 내리면 상방이 보이고 올리면 하방이 보이는 거예요. 예. 왜냐? 매트릭스는 계속 무한 반복하니까. 여기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으면 무슨 생각 들어요? 우와, 이거 이제 끊임없이 오를 거다. 큰일 났다.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릴 때는요? 끊임없이 내릴 것 같으세요? 아니요. 내리다가 방향 틀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올봉은 제가 보여드렸죠? 볼벤에서 튕겼다고. 네.
볼버에서 튕긴 자리 어디에요? 여기에요, 여기. 네. 그러면 요걸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고가예요, 고가. 지금 이게 7월달 고가를 8월달에 넘었죠. 7월달 고가를 8월달에 넘었습니다. 그러면 요 구조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8월달 가야 되죠? 8월. 8월달에 갔을 때, 8월달에 이 윗골이 달렸죠, 윗골이. 윗골이 달렸습니다. 윗골이, 이거 뭐야? 양봉이잖아. 이거 윗골이 달렸는데 뭐, 끄떡 없어! 그죠? 근데 이 고가를 못 넘잖아요? 이 고가를 못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고가 못 넘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고가 못 넘어서 이만큼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었던 저점 다 붕괴됐죠. 별거 없습니다. 고가를 넘어야 상방이에요. 고가를 넘어야 상방이라고요. 고가를 못 넘으면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봉이 완성될 때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윗꼬리가 없어야죠.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대 양봉. 이런 식으로 마감해야 돼요. 근데 이봉과 이봉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봉은 저가 방어가 안 돼 있죠. 아랫꼬리가 없어요. 이봉도 그렇게 아랫꼬리가 탄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아랫꼬리를 탄탄하게 그리고 올라가는 건 상승의 힘이 무지 강하다고 봐야 돼요. 올라갈 때 태생적으로 아랫꼬리를 이렇게 길게 내리고 가는 건 상승세가 무지 강한 거예요. 근데 없어. 없으면 이건 저가 깨지면 끝나요. 저가가 깨지면 끝난다고요. 근데 저가를 깰 때 고가를 못 넘으면 저가를 깰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고가를 넘어도 저가를 깨는 확률이 생기지만 고가를 못 넘으면 더더욱 커지는 거죠. 자, 이게 언제다? 리먼 브라더스 터졌을 때 이렇게 움직였다고요. 근데 이 움직임이 주봉으로 보면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1차 급락이 왔고 1차 급락이 온 뒤에도 기술적 반등 후 재차 하락하고도 급등했다고요. 급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급등하고도 내린다니까요. 이렇게 급등하고도 내려요. 자, 바닥이 얼마예요? 2155죠. 고점은 얼마인 줄 아세요? 2500이에요. 그러면 얼마 올랐어요? 400포. 400포 올랐잖아요. 400포면 20% 오른 거예요? 이때도 20% 올랐다고요. 바닥 대비 20% 올랐어요. 그럼 바닥 대비 20% 오르면 상승이에요? 바닥 대비 20% 올랐는데 뒤는 다 뺐잖아요. 그리고 그 뒤는 폭락했잖아요. 자, 이게 상승이에요? 여기 20% 올랐다니까요? 여기 20% 올랐어요. 20% 오르고도 이거 다 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월봉이 고점을 계속 높여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승하려면 월봉의 고점을 계속 높여야 된다. 자, 제가 여기서 관심 있게 보는 건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여기 보시면 계속 올라가요. 이게 투심이 올라가는데 거래량도 같이 올라가. 이건 보통 어떻게 해석하느냐? 올려 판다라고 해석해요. 올려 파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밑으로 잠겨요. 이렇게 잠겨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얘는 올라가.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게 왜 이렇게 그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래량이 위로 올라오면 다 재앙이에요. 거래량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이렇게 위로 올라오지 않으려면 애초부터 밑으로 깔아야 돼. 근데 여기도 거래량이 위로 올라가요.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거래량이 이렇게 내려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여기는 거래량이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서 판다고요. 올라가면서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형태의 상승과는 많이 다른 거예요. 매집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매집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음 주 그려볼게요. 다음 주 그리면 다음 주도 상방이겠죠? 보나마나 상방일 거예요. 이렇게 상방의 흐름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예. 그럼 다음 주는 어디까지 열리느냐? 여기까지 열리겠죠. 예. 13,300선까지 열려요. 13,300. 지금의 구조라면 13,300까지 열리는데, 여기서 신경 쓰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여기가 이격 볼린저 밴드 20 상단이에요. 여길 벗어나는 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거면 밑으로 이렇게 찍고 이렇게 가든가, 떨어질 거면 위로 먼저 가서 쳐맞고 밑으로 내려오든가.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음봉이 나면 안 돼요. 이게 상방으로 갈 거면 계속 양봉을 이렇게 그리면서 가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음봉으로 돈다. 음봉으로 돌면 상방이 끝나는 거예요. 상승이 끝나요. 이게 음봉으로 쳐박으면 상승이 끝납니다. 여기에 음봉으로 쳐박으면 상승이 끝나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음봉으로 끝나면 죽는 거예요. 힘이 죽어요. 그래서 이게 위로 올라갈 거면 계속 상방을 찍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상승세는 강하지만 이격이 이미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도 한 200% 이상은 조정이 와야 돼요. 올라갈 거면 오히려 200% 조정이 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얘는 먼저 위로 갈 거예요. 구조상 위로 가기 강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위로 먼저 갔다가 힘이 소진되면 밑으로 오겠죠. 그럼 요 맞고 떨어질 자리가 대충 지금 상태면 갭이 없다는 전제하에 13,300 정도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한 300%? 300% 정도는 위로 더 갈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음봉이 나면 어떻게 된다? 안 좋아진다는 거죠. 음봉이 나면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상방을 보시는 분은 저가가 항상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상방을 보시고, 그리고 지금 상태면 12,800 아래만 매수가 가능해요. 그 위는 그냥 홀딩 영역이에요. 보유하든가 파시든가. 자, 여기서 제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여기서 하락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하락이 어디서 왔다? 1구간에서 왔죠. 여기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하락이 온 지점, 은 여기 1구간이 쌓여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 1구간 보이시죠? 여기 쪼르륵 1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서 하락이 왔다는 얘기예요. 요 안에서. 근데 지금 내려가면서 어디까지 갔냐?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갔어요. 자, 이 그림에서 참고하셔야 될 게 뭐다? 잘 보세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어디 있는지를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볼밴 20 하단은 1500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전의 흐름만으로 본다면 이만큼 내린다라는 거는 지금 1500까지 다시 내려간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지금 오른 거 싹 다 토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구간이 어디서 시작됐냐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죠? 여기서 시작돼요. 그리고 현재 만들어진 건 여기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2주 남은 거예요. 2주. 상승의 시간은 대략 2주가 남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2주. 지금 한 이 정도 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1주, 2주잖아요. 요 언저리 와 있다고요. 여기. 요 언저리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가 아니라 시세를 분출할 수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시세를 분출할 수 있지만 상승할 수 있는 시간이 주봉상 많이 남겨져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무너지면 하락이 시작되겠죠. 이것처럼 여기도. 근데 시간을 잘 보세요. 여기가 8월 3주고요. 8월 4주고 8월 5주예요. 그리고 9월 1주, 9월 2주, 9월 3주, 9월 4주, 10월 1주, 10월 2주, 10월 3주예요. 그럼 다음 주까지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10월 4주까지
예. 1구간이 꽉 차요. 10월 4주. 그러면 9월달, 10월달은 상승하기 좋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예.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는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9월, 10월은. 자, 이제 주봉은 제가 보여드릴 거 다 보여드렸어요. 여기 음봉 나면 끝이다. 예? 다음 주에 음봉 나면 끝이에요. 근데 12,800과 13,300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월봉을 볼게요. 자, 이 차트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12,700선에 700선에 P4 상단선이 있고 13,300선에 P5 상단선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월봉으로 갈 수 있는 상단선 값 맥스가 13,300이잖아요. 그 13,300이 주봉의 상단선의 위치랑 똑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그럼 이게 위로 올라가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음 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오를 수 있고 여기서 눌리면 여기까지 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2,800이니까. 그럼 봉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생겼는데, 예? 만약에 고가가 13,300이고 예, 종가가 12,800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가다가 두들겨 맞는 거지. 밑에서 뭔가 받쳐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어가 안 되는 상태잖아요. 방어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장대 양봉으로만 가야 돼요. 장대 양봉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밀려서 윗꼬리를 그렸다. 예? 윗꼬리를 그렸다. 이렇게요. 이렇게 윗꼬리를 그려서 마감하면 다음 달에 이 고가를 못 넘으면 어떻게 된다? 예,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쭉 밑으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상방만 그려져 있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지금 고가 투자 심리도로 봤을 때요, 1구간이에요. 다음 달까지도 1구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 달 고가를 다음 달에 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고가가 여기에요. 12,416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여기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달 고가가 이번 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예, 7월의 고가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갈 거면 종가랑 고가랑 무조건 가까워야 돼요. 지금 봉을 그리는 건 그런 목적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계속 상승세로 갈 거면 종가는 고가 부근에서 계속 머물면서 월말까지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이 며칠이냐? 예, 이제 10거래일 지났어요. 아직 13거래일이 남았어요. 그럼 13거래일 동안 계속 상승세를 지킬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예, 못 지키면. 그래서 윗꼬리를 달면 올라간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자, 이 고가 아래로 내려가죠. 예? 이 위로 올라갔어도 결국 이 고가를 넘으면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거 재탕일 수도 있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무조건 상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위치가 야 이건 뭐 끝내주는 상방이야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요게 다음 달이 되면요. 이렇게 되면 여기 저가가 여기 있잖아요. 하단선이 여기 있잖아요. 예. 이거 못 넘으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예. 그럼 여기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를 깨면 끝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예. 그럼 봉이 위로 갈까요? 예. 반드시 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유사성이 강하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요. 왜냐면 실제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찍고 올랐거든요. 여기도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찍고 올랐어요.
음봉으로 누르고, 음봉으로 누르고, 음봉으로 누르고, 양봉으로 걷어 올리고, 그죠? 양봉으로 걷어 올리고, 그 다음에 고가 깨고 올라가는 흐름은 똑같은 구조예요. 근데 그때도 상승이 왔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형태의 상승이 왔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그럼 그때도 사람들이 대세 상승이라고 외쳤겠죠. 대세 상승이었나요?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야 이건 무조건 상방의 기회야 라고만 해석하기에는 과거에도 이런 일이 동일하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트릭스를 1구간을 쫙 지금 그리고 있어요. 10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그러니까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바닥은 10월 말까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바닥은 10월 말까지 계속 내려간다. 자, 여기가 2008년 8월입니다. 여기가 2022년 8월이에요. 월이 똑같죠? 자, 6월에 음봉, 7월에 바닥 찍고 양봉, 7월에 바닥 찍고 양봉, 그죠? 양봉이 나잖아요. 그리고 9월에 고가 넘고 올라가요, 양봉. 지금 시간 구조도 다 똑같잖아요. 네,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다른 건 뭐다? 아직 윗꼬리가 없죠. 이번 달 아직 윗꼬리 없어요. 근데 아직 13거래일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13거래일 동안 어디까지 오르냐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윗꼬리를 그리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윗꼬리가 없으면 상방입니다. 제 생각에 윗꼬리 없으면 상방이 맞아요. 근데 윗꼬리를 그리면 달라져요. 윗꼬리를 그리면 전혀 다른 세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윗꼬리가 그려진다라고 판단되시면 하방을 보는 거예요. 저처럼. 저는 윗꼬리가 그려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윗꼬리를 그리기 위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방의 기회가 아직 월말까지는 남겨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제 판단이 틀릴 수 있어요. 윗꼬리가 없으면 제 판단이 틀린 거죠. 근데 만약에 윗꼬리를 그린다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 올라간 것보다 더 큰 하락이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지금 해결된 문제가 있나요? 제가 보기엔 없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었다라고 포장하는 거지. 2021년 내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롬 파월은 인플레는 일시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렸죠. 근데 결국 끌어올린 거 2022년 초반에 다 깨졌습니다. 왜? 거짓말이었잖아요. 지금 다 해결됐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증시가 오르면 해결되나요? 그러면 2021년에 증시가 그만큼 올랐는데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2022년에는 증시가 왜 내렸어요? 2021년에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그죠? 앞으로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거였고 인플레도 일시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금리 인상은 할 필요도 없는 세상이었어요. 2021년만 보면 그래요. 그들의 생각이 맞았나요? 현실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오르는 게 과연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오르는 거냐는 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아니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그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거라면 삼성전자는 올라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대량 손절이 일어나야죠. 2021년 8월 초반에요. 개인이 3일 동안 5조 샀어요. 5조. 그리고 폭락했습니다. 외국인이 5조를 팔았고 개인이 5조를 샀어요. 그 이후로 증시가 지금까지 회복이 안 돼요. 만약에 지금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라면 외국인은 3전을 5조 정도는 사야 돼요. 3일 동안에. 그러면 하락은 끝났다 라고 생각하겠죠. 지금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개인이 삼성전자를 끌어모은 돈이 56조입니다. 56조 원이에요. 그거 다 손절시켜야 위로 가겠죠.
그걸 다 손절시켜야 위로 갑니다. 예. 왜? 삼전이 시총 1위라 그래요. 시총 1위를 끌어오르지 않고 지수는 못 가요. 잡주로 상승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엔 삼전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56조 언제 사요? 그러니까 지금은 확률이 반반이에요. 제가 봤을 땐 이건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교두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교두보일 수도 있어요.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저는 상승하는 걸 두고 이건 하락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바보는 아닙니다. 과거에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이후에 폭락이 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지금의 상승이 어쩌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도 8월 랠리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예? 8월 랠리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점 대비 20% 올랐어요. 예.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했겠죠. 근데 그 이후 2달 만에 리만 브라더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GM도 해체됐죠. 예. 그걸 몰랐을까요? 리만 브라더스가 망한다라는 걸 과연 월가가 몰랐을까요? 저는 반대로 알았다고 생각해요. 알았기 때문에 올려 팔았겠죠. 앞으로 다가올 악재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저렴한 주가를 더 끌어올려서 올려서 팔아먹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과연 오로지 상방의 기회만 존재하느냐, 그건 한번 심사숙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바닥 대비 20%를 올린 기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상승으로 가는 길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10월 달까지는 아직 상승인지 하락인지 판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10월까지. 10월이 지나면 그때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건 바닥이다. 또는 아니다. 라는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월이 지나고 나면. 지금은 반반이에요. 굉장히 낮은 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충분히 바닥을 만들 수 있는 시기에 있지만 바닥이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닥을 만들 수 있는 것과 바닥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확률은 두 개 다 존재한다. 그리고 저는 그 중에 아직은 바닥을 지났다라고 판단하기엔 이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방을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하방을 유지하는 것과 하방에 배팅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저는 하방을 유지하지만 하방에 막 공격적으로 배팅하지 않습니다. 왜? 싸니까. 지금의 위치는 공격적으로 공략해야 될 만큼 비싼 위치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하방을 공략해도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락의 신호탄은 주봉의 음봉입니다. 하락의 신호탄은 주봉의 음봉이 될 거고, 주봉에서 음봉이 뜬다면 확률은 그만큼 높아질 거고요. 주봉에서 음봉이 뜨고 난 뒤에 올봉에서 윗꼬리가 만들어진 상태로 이번 달을 마감한다면 다음 달에 어쩌면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달에 월봉 거래량이 늘고 있어요. 나스닥은 지금 13거래일이 남았는데도 벌써 50% 넘었어요. 50% 넘었습니다. 56%예요. 그럼 제 생각이 많다면 100% 늘 거예요. 이번 달 거래량은 100% 늘 겁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신경 써야 될 건 뭐다? 종가예요, 종가. 종가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저는 종가가 하락하면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 달에 종가가 12,400 밑에서 마감하면 이건 다음 달은 그냥 보지 않아도 하방이라고 생각해요. 확률상. 이번 달 종가가 12,400 아래에서 끝난다. 그러면 거의 하락 확정이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13,000이잖아요. 600포만 내리면 하락이란 얘기예요. 600포. 4% 정도만 내려도 증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상방만 노리기에는 구조가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건 감안을 하세요. 제가 하방을 보고 있잖아요. 저런 바보는 왜 하방을 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기회가 양쪽이 공존해요. 양쪽이 공존하기 때문에 양쪽의 시각 중에 어떤 게 옳다라고 정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방이 옳은 거죠. 지금은 상방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게 음봉으로 내리꽂아서 만약에 다음 주에 12,800 아래에서 끝나면 상방이 그때는 오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월 5주에서 다음 주 오르면 10월 4주까지 하방입니다. 만약에 종가만 하락한다고 해도 10월 4주까지 하방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주봉이 음봉으로 돌리면 10월 말까지 빠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주봉상 음봉으로 종가가 하락하는 봉이 하나 나오면 바닥은 10월 4주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9월 달에 하락하면 9월에서 하락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10월 말까지도 계속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담으시라는 거예요. 상방만 보시지 마시고 양쪽의 확률이 다 존재하니까 상방을 보시는 분은 주봉이 양봉으로 갈 때만, 주봉이 저가를 지킬 때만 상방이고, 주봉이 음봉으로 끝나서 주봉이 전봉의 음봉 저가를 붕괴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벌어졌던 일을 보여드렸어요. 주봉상. 그때도 바닥 대비 20% 오른 봉이 있었고 지금처럼 엄청나게 강한 상승 추세도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이 바닥을 탈출하는 굉장히 좋은 흐름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번 달에 주봉이 윗꼬리를 달고 마감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상방을 보시는 분들의 생각과는 다른, 전혀 다른 국면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건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